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실천과 교육연구소 이경국 소장입니다. 경기복지 SOS 이경국의 고민타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부에서 하신 거 기억나세요?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 보시면서 말씀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본인의 의지, 필요성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우리 기관의 현재 후원자가 어떻게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야채 하나 이야기해 드렸죠. 감자. 우리 조직에, 우리 기관의 감자는 무엇인가? 감자의 존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나세요? 사람이었죠. 그죠? 우리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그죠?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학문이니까 무엇보다도 이 세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직도 네 가지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2부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는요. 기관 사업의 개방성에 초점을 맞춰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경전의 말이죠. 사실은 사회복지 안에서는요. 오른손이 한 일을 온몸이 알게 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요새 텔레비전 보면은 굉장히 선행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영웅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죠? 뭐 편의점에서의 영웅, 그 다음에 뭐 아이들 급식과 관련해서 식당에서의 영웅, 이런 것들 보면요. 그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가서 돈줄을 내줘야 되겠다 막 이러잖아요. 물론 그분들은 그것이 알려지기 위해서 행동을 한 건 아니죠. 그런데 사회복지 현장 안에서는요. 그런 것들이 자꾸 알려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회복지 현장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자선의 형태로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더 잘 먹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약간 부정적인 게 나타나면은 그것을 열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열의 9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후원이나 이런 일이 떨어져요.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지금 일하시는 것들을 널리 알려야죠. 그 긍정적인 부분들을 널리 알려야 사람들이 현장이 이렇구나,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걸 많이 보여야 돼요. 그러면 부정적인 걸 숨겨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건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TV에서 CF에서 보면은 이 후원 모금하는 CF 보면요. 좀 부정적인 게 나오죠. 죽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막 이러는 건데 그게 단기적인 성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기관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결코 부정적이지 않잖아요. 그 긍정적인 것 안에서 의미를 찾아서 그 의미를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은 개방성 그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침소봉대예요. 이 침소봉대는 뭐다? 작은 것에 의미를 두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그것은 부조리하고 거짓말 아닙니까? 허풍입니다. 위선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바늘이 작잖아요. 그죠? 바늘이 되게 작습니다. 그런데요 그 바늘에 발바닥이 찔리면요 여러분들 그 바늘을 작은 바늘이라고 하지 않아요. 큰 바늘에 찔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것을 너무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크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부정적이라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확장을 시켜주는 건 일종의 기술이에요. 그런 확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 일을 침소봉대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것이 너무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일정 정도 범위 내에서 침소봉대하는 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는요.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후원자들에 대한 감사 표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침에 이 옷 입고 화장하고 뭐 이럴 때 거울 보시잖아요. 그죠? 거울 보면서 앞으로도 보고 옆으로도 보고. 왜 봐요? 뭐 내가 옷 입고 그냥 바깥으로 나가면 되는 거지. 왜 봅니까? 그건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나, 잘 입고 있나, 내 얼굴에 화장은 잘 되었나,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보면은 이 자기 과시라는 부분들에 굉장히 약해요.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사회복지 현장에서 후원을 할 때는 약간의 교만과 오만이 필요합니다. 이 교만과 오만에 대한 의미를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교만과 오만은 너는 못났어, 나는 잘났어가 아니라 내가 한 일은 참 좋은 일이야, 위대한 일이야, 괜찮은 일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보이려면 자기 PR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한 홍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려면 내가 한 일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요,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이 프로그램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내가 지금 이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것들을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을 어색하고 인색하게 생각하시면은 사람들이 그 인식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사람들의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도 게시판 보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저희 어떠셨어요?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고, 뭐 모든 사회자들이 멘트할 때 여러분들 오늘 어떠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도 다 그런 기술에서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피드백을 정제화 시켜가지고 의미 부여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 부여를 확대해서 어떻게 한다?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것을 이야기로 만들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체험한 것을 내가 듣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어디엔가 올리게 되면 그 올린다라는 건 어떻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했던 것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죠. 피드백이 뭡니까? 말 그대로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되새김질하면 되게 뭐 끄억끄억하고 뭐 트름 이런 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사막의 낙타가 사막에서 한 달 동안 이상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되새김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소가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유도 되새김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새김질하면 웃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되새김 또는 피드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7가지 중에 한 가지 남았어요. 7번째. 우리 7번째는 뭘까요? 후원금 모금을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다가 안 하면 아니함만 못하는 거예요. 이 후원이라는 건요, 철저한 계획 속에서 들어가야 되지만 변수라는 놈이 있어서 이 계획이 제대로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경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서 곡선으로 해가지고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는 것처럼 후원도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갈 때가 있어요. 주식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주식이 뭐예요? 아, 이게 잘 되겠다라고 하면은 투자를 하는 거고, 주식이 이게 안 되겠다 그러면 투자를 걷어들이는 행위하고 똑같은 것처럼 후원도 그런 이 말 그대로 리듬을 탄다라는 거예요. 규칙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잘 될 때는 너무나 하고 싶은데 안 될 때는 이거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것에 영향받지 마시고 꾸준히 진행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관에 있는 모든 조직원들이 함께 후원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일관성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해야 돼요. 이쯤 하면 되겠지? 그런 거 없어요. 여기까지면 되겠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쭉 나가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복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 몇 가지 중에 지속성이라는 단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원이라는 건요,
지속성이라는 게 필요해요. 중간에 그만두면 요즘 애들 말로 폭망이에요. 재생이 불가해요. 아니요, 뭐 재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분명히 처음의 성과보다 낮을 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부터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저희는 앞으로 시작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웬만하면은 도중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 기관에서 한번 실수를 했다고 해가지고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후원을 하시려면은 지속적으로 후원 모금을 활동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후원 이 7가지 원칙, 차이나는 후원 모금 클래스 7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제가 지금 바로 응용을 하죠? 어떠셨어요? 좀 도움이 되세요? 아마 이것을 좀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언제든 사회복지실천과 교육연구소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본 이 후원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 후원을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경기복지 SOS 이경국의 고민 타파 차이나는 후원 모금 클래스 7원칙 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